여섯 번째,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대통령이 변호사인데 헌법적 가치 지키겠죠. 자,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 말은 좀 이상하네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 재민이죠. 1조 헌법 1조에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자, 또한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 등이 들어있습니다. 헌법 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헌법에 의해 선서를 하였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존해야 함이 마땅하오나 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뒷받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화지경으로 휘두르니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걸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았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이것도 마찬가지. 헌법에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화지경으로 흐르니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헌법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신 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앞에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신 분은 없나요? 아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무화지경으로 휘두른다고 하는데 그럼 정신 못 차리고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통령을 버젓이 대낮에 백주대낮에 광화문에 모여서 비판하고 욕하고 일개 잡것들이 그렇게 욕을 씹어대도 되는 겁니까? 유튜버들도 그랬죠? 무슨 부대 뭐 이런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대는 거 옛날로 따지면 폐하를 일개 백성이 씹어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슨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백성의 가치를 뭘 짓밟았습니까? 무슨 백성들을 짓밟은 뭐 5.18이 있었습니까? 부망쟁, 제주도 항쟁, 여순 반란 사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이건 선동적인 의미로 보여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건 제가 봤을 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현재 벌어진 작금의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뭐 치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성고문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의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고 그렇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양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 논쟁만 있지 모든 민심이 쪼개져 있지는 않아요.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맞죠? 근데 이 개싸움을 누가 벌이고 있냐가 중요하죠. 누가 싸움을 걸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렇죠? 처참하죠. 근데 이걸 누가 싸움을 걸고 누가 그렇게 무대포로 싸움을 시키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적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14조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요거는 많이 안 돼요. 자, 요거 여기 설명할게요. 다주택자 고가주택 거주자 세금 매긴 거죠. 세금 적치시어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금 그래서 지지율을 얻겠다고 하는 심사인데 여기서 건의하고 싶어요. 그냥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이 국민의 대다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정자들 돈 많으신 분들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재산적 가치를 희생하세요. 다만 다른 일반 모든 백성들의 재산적 가치는 보장을 해주세요. 인정을 해주세요. 보장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정정당당하게 세금은 부과하시면 돼요.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왜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그냥 집값 오르게 둬버렸어요. 왜 그거를 막 국가가 나서 잡으려고 하세요? 왜 국가가 나서 잡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원성을 듣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둬요. 그냥 집값 오르게 수십 배 올라 버리게. 내가 지금 너무 선동하고 있죠. 저 집값 많이 오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주택자거든요. 많이. 그런데 집값이 무작정 오르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투기꾼들이 어제 보니까 노영민 실장이 그 국회에 답변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집을 산다. 이 부분도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왜 개인들이 집을 사냐고 했을 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다음에 못 살까봐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관점 차이인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투자 이익을 보냐 집값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중에 가면 못 사기 때문에 사겠다. 다주택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집을 못 살까봐 그냥 집을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그 재산적인 거 일반 백성들이 그런 욕망을 갖는 거에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냐? 그거는 제가 민주당이 건의하고 싶어요. 그래 버리면 백성들 원상 안 사요. 그래 니들 마음껏 돈 있는 것만 질러서 사세요. 다만 자기 능력 이상으로 그리고 뭐만 거두면 돼요. 정정당당하게 세금만 거두면 돼요. 양도세, 보유세, 그 다음에 취득세. 다주택자도 취득세 부과하고 법인들 매물 주택 갖고 있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법인들 종부세에서 다 기초공제 없애버리고 단일 과세에서 3% 6% 매기잖아요. 잘했어요. 그거는 법인 매물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주택자들 종부세 걱정 많이 합니다. 매물 나올 겁니다. 능력이 안 되면 파시면 돼요. 다만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걸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규제하면 돼요. 세금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 그거 감당 안 되면 파신 분들 나오겠죠. 그 대신 집을 가지라 마지라 할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고 다주택자들 세금 아주 고율세를 매기면 됩니다. 1주택은 보유 좀 혜택을 주고 그런 식으로 없는 주택 없으신 분들한테는 주택을 살 수 있게끔 대출 규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고가 주택은 대출 규제 안 나오게 하고 고가 주택 갖고 있고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매기고 그 대신 집값 올라가는 거 놔두세요. 집값 올라가는 만큼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공정가 올리고 해서 세금 매기면 됩니다. 세금 많이 거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그분도 세금 부담하면 팔겠죠. 집값 팔려고 내놓으면 집값 떨어지겠죠.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가 집값을 해결적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독재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되 다만 뒤에서 세금이라든가 이걸 요율을 통해서 결정하면 돼요. 앞에서 나왔었죠. 이분이 주장하는데 세율은 국민의 민심의 척도다. 세율 타면 돼요. 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일부잖아요. 많지 않아요. 국민 중에 전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택 임대사업자 대한 그것도 이야기했고 넘어가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건축에서 이익 나은 거 일정 부분 회수하고 임대주택을 하고 이번에 용적률 올려주고 일부분 다시 임대주택으로 받는 거 그런 거 잘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재건축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하세요. 그럼 돼요. 그 이익을 고스란히 있는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가져가게 만들고요. 어쨌든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올리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인한 반사적인 그러한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는 맞다고 봐요. 다 뺏는 것도 아니잖아요. 50%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정책을 통해서 하되 국민의 잠재적인 집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 부정하거나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규제돼야 되지만 아파트 값을 직접 규제하지 말고 그거를 간접적인 세를 통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간접적으로 통해서 대출 규제 통해서 묶어두되 그걸 직접으로 집값을 얼마라고 제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번 사람들은 따로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요거들 볼 뭐가 있어요. 세금을 통해서 조용하게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없으신 분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데 쓰시거나 그러면 돼요. 제가 좀 흥분했나요? 어쨌든 그리고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세입자가 이사 가기 싫어하는데 가라고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도 소극적으로 침탈하는 거예요. 임대인에 의해서. 그쵸? 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여기 임대차 3법이 나왔으니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3법에서 이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기 싫은데 이사 가라고 하는 거를 이사 가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다 들어와서 살겠어.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면. 그분이 들어와서 못 살게 한다고 하면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그런데 너 세입자 보호하기 때문에 너 들어와서 살면 안 돼. 국가가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인정해 주잖아요. 들어와서 살아라. 세입자 나갈 수 있다. 그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떻게 박탈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세입자 임대인의 이사를 거주 이전의 자유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임대인의 희생하에서 이런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데서 약간 자본시장 경제 질서에는 위배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런 국민에 대한 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크게 이원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해서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거는 넌센스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다. 넌센스다. 이건 아마도 집 가진 자,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못 살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임대인이 자기가 내 집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다만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살게 했는데 실제로 내가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제3자를 넣기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다른 사람으로 세입자를 넣는 경우 이거는 임차인에게 뭐예요? 손해배상 해주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현실 팩트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취임 선서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 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내시어 헌법 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이게 좀 의문이네요. 영재고 특수고는 한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천재들이 많나요?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다 천재예요? 그 천재들이 다 잘해가지고 다 물리나 이런 그 기초 과학 이쪽으로 가지 않고 다 의사가 되고 공부 좀 해서 또 판검사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바에 각 학교를 평준화하지 않더라도 평준화해서 일반고로 가도 교육에 내실 있게 전체 학생에 보면은 전체 내실 있게 그거 하는 거죠. 자사고 폐지? 저는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그런데 자사고가 또 악용되거나 또 과학고 이런 데가 입시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그다지 크게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참 해박해요. 교육 문제까지 터치를 하고 자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 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서급하여 토사구팽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토사구팽이 아니고 그 양도세에 관해서 8년짜리 장기 8년이 10년으로 더 2년 연장함으로써 2년 사업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분 말이 맞아요. 이미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이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등록 말소라든가 이것은 기간을 지난 다음에 등록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자진 말소 같은 경우도 자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 대신 그 전까지 세금 혜택을 다 주는 거니까 소급에서 이익을 박탈하는 건 아닌데 다만 그 부분 양도세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법을 개정할 때 가을쯤에 세법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분들에게 그 정부 정책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 부분은 꼭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맞아 뒤통수를 후려치는 등 중도금 대출을 막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선법 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내 생애 첫 주택
이런 분들 대출 풀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처음에 내 주택을 마련하는 거 일정 규모 이하.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가 막 20억짜리 사는데 대출 풀어달라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금액, 예컨대 뭐 한 7, 8억대 이하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요. 적정한 금액 이하. 현재는 아마 9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좀 많이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말고도 뭐 예컨대 5억 이하짜리의 뭐 그런 주택들 이런 것도 뭐 제한적으로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 대지의 표본으로 사물의 헌정 이후에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23조 재산권을 보장을 박탈하시니 이런 부분에서 아까 헌법적 가치를 지켜달라고 했던 말 같네요.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다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며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에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낼 심산이옵니까? 이거 백성들이 나누는 거 아니죠? 백성들을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는 거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 징수 목적상 이렇게 나누는 거지. 백성들이 너 다주택자야? 나 무주택자야?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죠? 강남과 비강남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매매 가격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 많이 희석이 됐어요. 강북도 미아리도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34평이. 그 다음에 마포, 성수 이런 쪽은 강 위에 북쪽이죠. 흑석동은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저는 강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강남 4구라고 하는데 강남 중강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강남 4구는 저기 둔천동인가요? 저기 강동구. 어쨌든 한강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도 한강 남쪽이고 김포 마곡도 한강 남쪽이고 남쪽이라고 볼 수 있죠. 남서쪽이니까 강남 강의 남쪽 그럼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강북을 개발할 때다. 강북의 멋진 도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이제 쇠퇴기 이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운이 한강 쪽으로 몰려들고 있죠. 한강에 또 한 2, 30년간 기운이 북적북적 되다가 이제 강북 쪽으로 옛날에 구도심지를 개발을 멋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책으로 갑니다. 초고층 세우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시면 돼요. 강북에. 그렇게 하면 강남 문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구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옛날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저는 못마땅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층수를 낮추고 지키자는 주의인데 시대에 맞춰서 개발하면 됩니다. 그 옛날 그 문화 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이온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보는 꼴과 같으니 폐하께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여입니까? 폐하 과장된 표현이고요. 이 나라의 폐하의 것이 아니거든. 당연하죠. 어떻게 폐하의 옛날에는 짐이 곧 국가이다. 갑자기 불어가 생각이 안 나나요? 옛때 뭐죠? 그거 있는데 갑자기 이거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는 짐이 곧 국가다. 근대 국가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도 이게 조선 왕조가 이 조선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택도 없는 소리죠. 폐하의 것이 아니죠. 당연히. 헌법은 폐하의 것도 당연하죠.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그쵸? 백성은 국민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법은 국회에서만 정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정한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맞는 이야기고요. 민정헌법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 분류할 때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주권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걸 민정헌법이라고 합니다. 이분 유식한 것 같아요. 법률 용어도 아시고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위반하면은 탄핵사유 아닌가요?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언적 의미라고 봐요.
그만큼 헌법적 가치를 좀 소중하게 지켜달라라는 정도로 호소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실제로 헌법을 위반하면 그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 줄 걸로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죠. 헌법에 위반하면 법률도 안 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헌법에 위반하면 이원법률 심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법이 무효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는 대통령이 지키고 안 지키고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하면 우리가 탄핵하면 됩니다. 대통령도.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않아도 뭐 건수도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하자고 뭐 물러나라 하는 마당에 헌법 위반했다. 벌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